자, 이번 강의는요, TV 수령 지그 사용법, TV 메인보드 양부 테스터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TV 고장 수리를 빠른 시간에 우리가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양부 테스트 지그가 좀 있어야 됩니다. 전번 강의에서도 항상 드리는 말씀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디지털 테스터기 하나 가지고 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물론 뭐 오랜 연륜이 쌓이고 경험이 있으면은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경험자라 그래도 우리가 어떤 고장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고장 요소를 빨리 찾을 수 있는 그 양부 판별 테스트 지그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 걸 갖고 우리가 작업 공수를 줄일 수 있고, 그죠? 또 어떤 수리의 신뢰를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양부 테스트 지그가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뭐 TV를 여러분들이 뭐 많이 만지신 분도 있고 안 만지신 분도 있지만은 모니터 쪽하고 약간 구조는 약간 좀 틀릴 수도 있죠. 그래서 TV 구조, 그 구성품들은 어떤 걸로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TV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지금 그 TV 쪽에 많은 고장 부위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보통 보면 뭐 SMPS, 그 다음에 LED 백라이트 패키지 분량으로 해서 소리는 나오는데 화면이 안 나온다. 그죠? 그런 분도 있지만은 AD 보드, 메인 보드를 우리가 AD 보드라고도 얘기하는데, AD 보드의 어떤 그 펌웨어 분량 또는 내지는 뭐 MMC 데이터가 어떤 손상이 돼서 나오는 분량, 뭐 이런 분량들도 많을 수가 있고, 또 레귤레이터 분량으로 인해서 전원 공급이 안 돼서 AD 보드가 동작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제 TV가 가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인보드 테스터기를 이용해서 지금 내가 수리하고자 하는 AD 보드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그 TV 메인보드 테스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 메인보드 테스터기는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TV 메인보드 테스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성품도 있는데, 어떤 구성품들을 갖춰야 다양한 TV를 수리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TV 메인보드 테스터기를 처음 접한 사람들은 각 그 부분의 어떤 그 명칭의 그 기능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LVDS 포트는 뭐에 쓰는 거고, V-by1 포트는 언제 쓰는 포트고, 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그 TV 수리를 위해서 양부 테스트 지휘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요. 한 세 가지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즉, 패널이 문제가 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패널 테스트 지휘가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TV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LED 패키지가 하나가 손상이 됐을 때는 TV가 화면이 안 켜지겠죠. 소리는 나오는데, 그래서 LED 백라이트 양부 테스트 지그가 있어요. 요거 여러분들이 다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불량이 났을 때는 우리가 LED 패키지를 교체를 해서, 양품을 교체해서 다시 영상이 구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TV AD 보드, 즉 메인보드를 우리가 양부 판별할 수 있는 테스트 지그가 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지그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총 메이디보드를 어떤 방법으로 양부 테스트 하는지를 한번 시연하는 그런 단계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 TV 고장 수리를 위한 양부 테스트지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요. TV를 구성하는 부품은 크게 우리가 5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SMPS, 모니터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AD 보드, 뭐 TV에서는 뭐 메인보드란 얘기를 많이 쓰고요. 뭐 모니터에서도 보통 AD 보드 얘기를 많이 쓰는데, 용어를 메인보드란 얘기를 많이 써요. 왜냐면 이 AD 보드는, 그죠?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하나의 그 PCB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여기는 펌웨어라는 게 있어서 전자회로를 컨트롤하는 소프트웨어가 심어져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아주 중요한 보드이기 때문에 메인보드 또는 마더보드라고 얘기도 합니다. 또 우리 TV에는 모니터하고 틀리게 T콘이라는 이 보드가 따로 분리가 되어 있죠. T콘 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정에 그 어떤 T콘 보드에서 영상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우리가 TCP로 연결되어 있죠. 그죠? 그 패널 보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전자회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시그널을 줄 수 있는 OSD 보드이죠. 온스크린 디스플레이라고 얘기하죠. 그 보드, 이게 5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죠? 모니터에 비해서 TV는 굉장히 어떤 그 부품도 많고 회로가 복잡해요. 왜 그러냐면요, SMPS만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립스 보드라고 그러죠. 예.
LCD 인버터 파워 서플라이 그 모니터 쪽을 보더라도 굉장히 조그만데 TV SMPS는 무지무지하게 크죠. 왜 그러냐면은 TV는 인치수가 굉장히 대형이기 때문에 전력을 많이 소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력을 굉장히 그 힘있는 전기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모니터 립스보드 SMPS하고 틀리게 PFC하고 RC 공진 회로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좀 복잡하게 돼 있고 AD 보드 자체도 TV나 하고 모니터하고 비교해 보면 TV 쪽이 굉장히 복잡해요. 왜냐면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뭐 USB도 들어가 있고 컴포넌트 단자도 있고 튜너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죠? 하나의 작은 컴퓨터라고 볼 수가 있죠. PCB가. 그래서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니터에 비해서 고장 수리가 어렵습니다. 조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뭐 고장 부위를 빠질 찾을 수 있는 지그를 우리가 사용해서 수리 범위를 줄여가는 것이 우리가 작업 공수를 줄일 수가 있다. 그죠? 우리가 어떤 범위를 갖다 찾기 위해서 전국을 뒤질 게 아니라 어떤 쪽을 갖다가 우리가 범위를 좁혀서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그죠? 그런 기법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 TV에서 많은 고장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보통 많이 SMPS이죠. 파워 서플라이 쪽하고 LED 패키지 분량이 많기는 해요. 하지만 AD 보드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수리를 좀 광범위하게 수리 안 해본 사람은 SMP에서 LED 그게 많은데 하고 여러분들이 요걸 뒤질 수 있는데 AD 보드 쪽도 분량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주로 이제 이런 분량이 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부 테스트 지그는 우리가 그 패널 액정에 화면에 안 나오는 흑화 현상, 흑화 현상은 액정에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게죠. 그런 증상이죠. 물론 뭐 우리가 액정은 그죠? 뭐 올레드가 있고 큐레드가 있고 그죠? 이가 있는데 큐레드 같은 거는 백라이트가 있어야 되는 거고 올레드는 자체 발광이기 때문에 백라이트가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액정 상태에서 어떤 그 흑화 현상이 났을 때, 그죠? 이게 도대체 액정 불량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으려면 이 패널 테스트라는 지구가 있어요. 이걸 갖고 이 자체에는 이제 그 에이징 툴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 화면이 있어서 얘를 그 액정에 연결했을 때 화면이 구현된다 그러면 액정 불량이 아니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패널 양부 테스트 지기는 이제 요럴 때 사용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수리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즉 범인이 어느 쪽이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빨리 판단해서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LED 백라이트 양부 테스트는 다 갖고 있죠. 그죠? 소리는 나오는데 화면에 안 나오는 흑화 현상을 유발할 수가 있다. 물론 액정 불량도 있겠지만은 그 LED TV는 뒤에서 액정의 자체 발광이 아니기 때문에 백라이트라는 광원을 비춰줘야 영상이 나타나겠죠. 올레드는 그런 게 아니겠지만 그래서 백라이트가 불량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테스터를 가지고 LED 그 백라이트에 저는 경기 신호를 줬을 때 LED 백라이트가 켜지는 부분이 있고 안 켜지는 부분이 있다. 그럼 안 켜지거나 아니면 서서히 들어오는 부분은 진행성 불량이다 하고 우리가 패키지를 갖다가 교체를 하게 돼 있죠. 그때 사용하는 것이 LED 백라이트 양부 테스트 지그다. 그 다음에 오늘 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AD 보드 즉 메인보드 양부 테스트 지그입니다. 물론 SMPS하고 LED 여기 패키지 분량도 많다고 그랬지만은 요 AD 보드 분량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얘가 도대체 뭔 분량이냐. 그죠? 걸었더니 이 영상이 이렇게 구현되더라. 얘는 정상인 거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폼웨어 분량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있는 전원부 쪽에 LED 그 레귤레이터 분량일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분량을 우리가 이제 갖고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수리하시는 분, 수리 입문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아마 요거는, 그죠? LED 백라이트 양부 테스터기는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아마 요거 패널 테스트 지그하고 아마 메인보드 양부 테스터 지기는 안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 지금 메인보드 양부 테스터 지가 좀 가격이 좀 고가죠. 뭐 고가라는 얘기는 뭐 가격을 좀 말씀드리기가 좀 크긴 한데 한 25만원, 30만원 선 하죠. 그죠? 그래서 좀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인보드 양부 테스트 지그 이 기계를 살 때 주의해야 될 점 뭐냐면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6세대를 지원하는 게 있고 7세대를 지원하는 게 있는데 7세대 지원하는 기계를 사시는 게 좋죠. 여기 7이라고 표시가 돼 있죠. 왜냐면 6세대는 4K까지 지원이 안 돼요. 2K까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4K를 지원하는 VY1 포트라는 게 없습니다.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걸 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7세대 그 패널
메인보드 테스터기를 구하시는 게 좋겠죠. 요 세 가지는 우리가 수리할 때 좀 필수다. 물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 안 되는 그런 기종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독특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겠지만 이걸 우리가 100% 커버한다 이렇게 맹신하면 안 돼. 테스트 지그라는 것은 우리가 참조용으로 쓸 뿐이지 야 이게 100%다가 우리 커버한다. 우리 지금 뭐 여러분들 롬라이터 다 갖고 ISP 지그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100% 지원됩니까? 100% 지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원받기 위해서 고가의 롬라이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100% 지원된다는 그런 쪽에 맹신하지 말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참고용으로 쓸 수가 있다.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했는데 테스트 안 됩니까? 이렇게 태클을 거신다면 이게 또 곤란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참조용, 그죠? 어느 정도의 어떤 참조용으로 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TV 구성 부품을 좀 보면요, 여러분 뚜껑을 다 열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약간 저 모니터하고 좀 약간 틀립니다. 지금 요거는 우리가 제가 그 다른 거 좀 간단한 그 쪽을 뜯어본 건데요. 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물론 뭐 리모컨 컨트롤은 다 우리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죠. TV 같은 것들은. 그 OSD 보드 전자회로를 컨트롤하는 거죠. OSD 보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보면 SMPS 안에는 이제 드라이버 보드, 백라이트를 켤 수 있는 SMPS가 따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대부분 이게 통합이 되어 있죠. 여기 SMPS 부분하고 LED 그 부분하고, 그죠? LED 그 드라이버 부분하고 같이 통합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보통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요런 이제 전원 공급 장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는 이 T콘이 같이 붙어 있었는데, 그죠? 왜냐면 그 높은 해상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T콘 보드가 이게 따로 돼 있죠. 이렇게 분리가 돼서 이 T콘 보드가 따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AD 보드인데 메인 보드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튜너가 이렇게 달려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요즘은 없는 것도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중파를 지원은 주로 보질 않고 보통 이제 IPTV라고 그러죠. 뭐 한국통신거라든가 LG U+라든가 SKT에 어떤 셋업 박스를 연결해서 그 HDMI 포트에 연결하거나 DP 포트에 연결하거나 아니면 컴포넌트 단자에 연결해서 우리가 종편을 많이 보고 있죠. 요즘 공중파를 잘 안 보잖아요. 공중파는 이제 공총 안테나를 통해서 아파트 같은 거는 공총 안테나를 통해서 우리가 튜너 그 단자에다가 연결했을 때 뭐 우리가 보통 뭐 SBS나 TV 그 KBS나 MBC 요 정도만 우리가 시청이 가능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요즘 종편들을 많이 보니까 셋업 박스를 별도로 해가지고 이제 인터넷하고 TV에 같이 볼 수 있는 IPTV 결합 상품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튜너가 없는 상품도 많이 있어요. 그죠? 여기 튜너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 달려있는 것들이 보통 뭐 모니터하고 틀리죠. 뭐 USB 단자도 있고 HDMI 단자도 있고 뭐 DVI 단자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컴포넌트 단자도 있고 그죠? 그렇게 다 조금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패널 보드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액정이겠죠. 요렇게 해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은 분량을 점유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 SMPS 쪽하고 요 드라이버 쪽하고 안에 여기 우리가 이제 그 백라이트가 있는데 LA 백라이트에 그 패키지 부분들이 분량이 나서 화면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 AD 보드 요쪽도 많아요. 그죠? 이쪽도 좀 있습니다. 특히 레귤레이터 어떤 그 전원이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여기 지금 어떤 그 반도체들이 동작을 안 하니까 동작이 안 되겠죠. 물론 폼웨어도 불량도 있을 거고 폼웨어가 불량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OSD 버튼으로 동작이 안 되겠죠. 전자회로를 컨트롤 못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게 참조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TV 메인보드 테스터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뭐냐면은 그 AD 보드는 특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결합된 하나의 그 메인보드다. 그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본인이 이렇게 그 수리하기가 좀 약간 어려워요. 이게 도대체 물론 뭐 폼웨어 쪽이 불량이다 그러면은 그 MCU 쪽에 그죠? 인풋 신호, 아웃풋 신호, 그냥 클락 신호를 체크해서 이 불량이다 테스트할 수 있겠지만은 초보자 같은 경우들은 참 그런 게 하기가 좀 어렵단 말이죠. 근데 여기다 연결했을 때 나온다 그러면 이 AD 보드는 메인 보드는 정상 동작하는 거겠죠. 그래서 AD 보드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 AD 보드에서 어떤 그 제대로 영상이 이쪽으로 테스터기 액정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영상이 구현되는지를 보고 불량이다 아니다 판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일단은 수리할 때 뭡니까? AD 보드 메인 보드 제껴 놓겠죠. 그럼 여러분들 뒤질 수 있는 게 뭡니까?
SMPS 쪽. 그럼 뭐 SMPS 쪽은 뭐 전기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AD 보드가 구현되겠죠. 뭐 T컴 보드라든가 패널 보드 쪽에 우리가 고장 수리를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범위를 좁혀갈 때 우리가 이 테스터기를 쓰는 거죠. 테스터 지그를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 갖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수리 시간을 좀 단축해 주고, 또 하나 뭐냐면 고장 수리를 할 때 스트레스를 좀 줄여줄 수가 있죠. 우리 고장 수리를 하다 보면 수리가 안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어떤 여러분들이 수리해서 그 수리가 해서 딱 이게 수리가 완성이 됐을 때는 그것도 희열을 또 느끼는 부분이 또 수리맨들이 느낄 수 있는 하나의 뭡니까? 그죠? 그런 그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요런 각각 테스트를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메인보드 테스터기는 이제 우리가 요런 이제 컨버터들이 있어요. 그죠? 컨버터들이 2K를 변환하는 컨버터가 있고 4K를 지원하는 이 컨버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사게 되면은 보통 7개, 둘, 넷, 여섯, 7개하고 V-by-1 케이블이라고 그래가지고 4K를 지원하는 케이블을 이렇게 같이 줍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한 세트. 그다음 여기는 이제 전원 아답터가 있죠. 아답터하고 그다음에 요 액정 본체하고 그다음에 그 컨버터하고 같이 이렇게 오겠죠. 케이블하고. 그래서 요걸 갖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요렇게 이제 요런 때 쓰는 겁니다, 이게. 자, 우리가 이제 구성품을 좀 보면요. 살 때, 7인치 액정을 줘가지고, 제가 이거를 그 PC에 연결해 보니까 그냥 볼만 하더라고요. 액정 7인치면은 좀 큰 편이죠. 그래서 본체 7인치 액정이 이렇게 하나가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뭐냐면, 우리가 4K 지원되는 그 V-by-1 케이블이라고 해가지고, 요런 이제 LVDS 케이블이 옵니다. 본체 쪽에 전원을 공급해야 되겠죠. 얘가 동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아답터가 하나 오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는 게 이제 컨버터 신호 변환 보드가 있는데, 보통 요 4개 위에 있는 4개는 2K TV 사용용 2K 풀 HD까지 지원되는 쪽에 사용되는 거고, 요즘에 이제 나오는 TV들은 굉장히 고해상도죠. 4K 요즘 8K까지 지원되는 TV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그죠? 4K TV 사용용 컨버터를 이용해야 된다. 그죠? 사용 용도가 좀 약간 틀리죠. 그래서 여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여기 LVDS 포트가 있고 V-by-1 포트가 있어요. 얘는 2K 지원용 신호고 얘는 4K 지원용 신호입니다. 그죠? 그때는 얘를 써야 된단 말이죠. 얘를 다이렉트 꽂을 수 있고 변환보드를 꽂는 또 메인보드가 있어요. 요때는 우리가 V-by-1 포트를 쓰는 거고, 요 2K 요 컨버터는 LVDS 포트를 쓰는 거예요. 포트가 2개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딸려옵니다. 보통 사면, 근데 조금 전에 요 7세대라고 했죠. 6세대는 아마 이렇게 컨버터가 요거는 안 놓을 거예요. 왜냐면 이 포트가 없잖아요, 여기. 요거만 있어요, 6세대는. 그러니까 4K 지원되는 거를 우리가 테스트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살라 그러면은 모르고 6세대 사겠다, 잘못 샀다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7세대를 사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가격 차이도 있고, 여기 보면 이제 2K 버튼하고 모드하고 4K 모드하고 있고, 그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딸려와요, 구성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샀을 때 잘 챙기셔야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럼 각 부의 명칭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정면을 주셔서 이게 사진이에요, 이게. 자, 여기 보면은 전원 공급잭이 있어요. 아까 아답터가 있다고 그랬죠. 이 본체에 VC 전원을 공급해줘야 동작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보통 5V에서 12V의 아답터를 쓰시면 돼요,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다 여기 잭이 하나 있는데 DC 잭이 있는데 여기다 꽂으면 되고요. 요 뒤에 HDMI 0 출력 포트가 있는데, 여기 지금 뭡니까? 액정이 7인치다 보니까 뭐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은 좀 약간 가독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연결하게 되면 이 영상이 만약에 50인치의 어떤 여러분들이 모니터 할 수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HDMI 연결해서 이 화면을 그쪽에다가 듀얼로 띄울 수 있는 그런 영상 출력 포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큰 화면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출력 포트에다가 HDMI 케이블 연결해서 50인치라든가 대형에다 연결하시면 이 화면이 그대로 나오겠죠. 자, 여기 지금 보면 LVDS 연결 포트가 있어요. 얘는 2K까지 지원되는 거죠. 그죠? 풀 HD까지가 여기다 이제 지원되는 거죠. 그죠? 그게 포트고요. 이제 요 V-by-1 포트라는 것은 뭐냐면 4K V-by-1 신호를 연결하는 그 포트입니다. 그죠? 여기가 포트가 2개가 있어요. 6세대는 요게 없습니다. 4K 지원이 안 돼요. 2K 뺏기.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전원을 꽂게 되면 뭐 전원 표시등이 당연히 들어오겠죠. LED가 있고요. 그죠? 여기 전원 버튼. 전원을 해서 여기 누르면 켜지고, 액정이 켜지고, 누르면 꺼지는 그런 쪽으로 전원 버튼이 있고, 여기 2K 모드가 있죠. 2K 모드.
2K 그 메인보드 LVD 신호를 갖다가 우리가 접속하는 모드고요. 여기 4K는 뭡니까? 그죠? 4K VBIO1 신호를 갖다가 연결하는 포트죠. 자, 그 다음에 리셋 키라는 게 있는데, 이 리셋은 뭐냐면, 연결했을 때 LVDS 포트라든가 아니면 VBIO1 포트 연결했을 때 영상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때는 이 리셋 키를 한번 눌러주고, 여기 2K 모드냐 4K 모드냐 눌러주면은 화면이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때 사용하는 용도가 리셋 초기화 버튼을 눌러서 그렇게 하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뭐 이렇게 그 연결 포트들은 많지는 않아요. 그죠? 예. 요걸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자, 영상 신호 형태는 아까 2K 그 ALVDS 포트하고 VBIO1 포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용도는 이제 6세대는 요 2K 포트밖에 없는데 7세대는 4K까지 지원되는 영상을 테스트할 수 있는 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 신호 형태는 LVDS, 우리가 모니터 강의할 때 많이 말씀드렸죠. 로우 볼테지 디퍼런션 시그널링이라는 약자를 써서 요 LVDS를 많이 썼어요. 그 LVDS 이 방식은 그 배사에서 우리가 이 제정한 그 신호 형태거든요. 그 배사라는 것은 뭐냐면 이 PC를 비롯한 영상기기에 대한 표준 규격을 제정하는 기구에서 여태까지 만들어서 우리가 이 그 LVDS 인터페이스 방식을 썼다는 얘기죠. 근데 요즘 나오는 이제 모니터라든가 TV, 특히 TV는 굉장히 고해상도, 요즘 8K까지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쓰기 위해서는 이 LVDS 인터페이스 신호 방식 갖고는 어렵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은 그 VBIO1 인터페이스 방식이 나온 거죠. 그죠? 얘는 뭐냐면은 다인 일렉트로닉스라는 회사에서 개발이 처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LVDS를 그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인터페이스로 우리가 자리 잡은 거죠. 그래서 케이블도 약간 좀 틀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 대형 TV 같은 경우는 4K 이상을 지원하는 그죠? 그런 그 VBIO1 인터페이스를 쓰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집에 아마 보유하고 계신 TV 중에서 뭐 50인치 이상 되는 그런 요즘 근래 나온 것들은 전부 다 4K 이상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죠? 이 인터페이스로 갖고는 구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차세대 LVDS를 대체할 수 있는 그 인터페이스 방식, 그죠? 이 방식을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지금 메인보드 테스터 기계에도 LVDS 포트하고 VBIO1 포트가 있어요. 그죠? VBIO1 포트는 4K 이상을 지원하는 그 인터페이스 쓰는 포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액정을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은 아까 패널 테스터기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노트북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패널 VCC가 3.3V를 많이 들어가고요. 모니터 쪽은 좀 5V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TV는 보통 이제 패널 쪽에 VCC가 12V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요런 이제 패널 테스트 기기가 있는데 요걸 가지고 이제 노트북, 그다음에 뭐 TV 쪽, 그 다음에 모니터 쪽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전부 테스트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용으로 쓰시는 용도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패널 테스터기의 이제 사용 방법은 LVD 스포트를 연결을 하고요. 여기다가 연결하고 패널 백라이트 공급용 전원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VC 전압을 우리가 그 공급을 해서 그죠? 공급을 해서 메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동작을 하는 건데 그죠? 요 부분을 우리가 그 케이블을 종류가 다양하게 많이 와요. 그죠? 요런 걸 가지고 양구 판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액정이 지금 화면이 안 나오고 있다. 그럼 액정 불량인지 아니면 AD보드 쪽 불량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액정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순서를. 그래서 어떤 고장 부위가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단 액정이 문제가 아니다. 그럼 액정은 제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AD보드를 뒤진다든가 뭐 T콘 보드를 뒤진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수리를 범위를 단축돼 간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게 동영상으로 좀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있습니다. TV는 TV대로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LVDS 케이블을 연결을 하고요. 거기에 맞는 TV에 맞는 그게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전원을 온 인가를 시키고요. 그죠? 패널 테스트 지그를 동작할 수 있는 전원을 인가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TV는 보통 12V VCC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 셀렉트 스위치를 눌러서 한참 누르면 이게 전환이 돼요. 그죠? 얘는 이제 모니터를 테스트 하고 있는 거죠. 12V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 메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패널 VC가 공급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화면을 테스트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에이징 툴 있죠. 테스트 화면이 있는데 자동으로 할 수도 있고 수동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테스트를 하고요. 요것도 만약에 우리가 불안하다 그러면 뭡니까? 데스크탑 PC에 어떤 입력 신호를 집어넣어서, 그죠? 화면이 정상적으로 구현되는. 얘는 지금 해상도가 안 맞아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기 보면 해상도를 선택하는 스위치들이 있어요. 그걸 갖고 선택을 해서 제대로 나오는지 구현하면 되고, 그렇지 불안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데스크탑에 윈도우 화면을 한번 띄워보는 거죠. 그죠? 띄웠을 때, 정상으로 나온다. 그죠? 그럴 때는, 이렇게, 이 화면은 이 패널 정상이죠. 요렇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TV 쪽도 한번 했는데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00% 카반하지 못한다. 그죠? 여기 VC 전원이 지금 어떤 사람 안 되는 사람들은요. 요 VC 전원 있지 않습니까? 요게 지금 모니터는 5V를 주로 공급을 많이 해요. TV는 12V 쪽이니까 모르면은 액정 패널 품번 갖고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면 어, 패널 공급 전압이죠. 서플라이 그 볼테이지가 나와요. 그죠? 거기서 몇 볼트용이다, 몇 볼트 패널이다 나오기 때문에 그냥 하지 말고 또 모를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그 LVDS 케이블을 갖다 테스터로 보통 이제 빨간색 케이블이 VCC 라인이란 말이죠. 거길 측정을 해서 몇 볼트용인가 볼 수 있는 거고 패널 데이터 시트를 찾기가 싫다 그러면은 그걸 찍어서 5V다 12V다 그러면 요 셀렉트 스위치를 12V 5V에 맞추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TV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부분 이제 백라이트가 다이렉트 직화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죠. 요 지금 백라이트 갖고는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 백라이트 지금 SMPS 쪽이 고장이 나서 백라이트를 못 켜준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패널 테스터기 있죠? 패널 테스터기 LED 백라이트 테스터기 있죠? 걔를 연결해 가지고 요 백라이트를 켜도 된단 말이에요. TV 같은 거 켜도 괜찮겠죠. 그것도 방법이죠. SMP에서 수리하고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그러면은 패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백라이트가 들어와야 액정이 구현되다 보니까 LCD는 뭡니까? 자체 발광이 아니잖아요. OLED 말고는. 그러니까 QLED라든가 LED TV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백라이트가 지금 SMPS에 LED 드라이버가 문제가 안 켜진다. 그럼 뭡니까? LED 그 백라이트 테스터기를 연결해 갖고 걔를 점등을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죠? 그래서 이걸 100%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한번 추가적으로 좀 제가 드립니다. 자, LED 백라이트 양부 테스트 이 지그는 여러분 많이 사용해 봤죠? 그죠? 사용해 봤습니다. 그 LED 백라이트 테스트를 이용해서 LED 패키지 불량 여부를 우리가 판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측정을 했을 때 서서히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는 것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동일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는 서서히 들어와. 걔가 진행성 불량이에요. 그다음 아예 안 들어온다. 걔는 LED가 나간 거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거기는 갖다가 우리가 이 개수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죠? 이 우리가 보급형 요즘 이제 TV 같은 경우는 저가 같은 경우는 보급형 다이렉트 방식을 쓰기 때문에 LED 바가 듬성듬성 있어요. 그죠? 고급형 같은 거는 좀 촘촘하게 있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디 불량인지를 하거나 지금 어떤 게 불량했었지?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유성펜으로 여기다 체크를 해 놓으면 좋겠죠. 자, 그래서 불량이 난 패키지들은 이제 우리가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체 방법은 여기 지금 확산 렌즈가 있는데 요게 지금 붙여져 있죠. 이렇게 접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손상되지 않게끔 띄고 그 다음에 핫플레이트를 이용해서 불량한 LED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양품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 PCB 패턴에다가 크림납 또 여러분들 그냥 일반 그 납을 도포해도 되겠죠. 네, 아무래도 크림납이 좋으니까 도포하고 핫플레이트로 우리가 그 다시 부착을 해서 LED를 부착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떼어낸 이 확산 렌즈는
보통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 본드로 붙이는데, 본드로 붙이는 사람은 이게 초보자 같은 경우는 이게 열대미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UV 본드라든가 UV 본드를 이용해서 UV 램프로 자외선을 쪼여서 얘를 완전하게 붙여야지 열에서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떨어질 경우는요, 화면에 이런 그 하얀 점들이 막 나타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거는 TV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사용할 때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LED 백라이트 양부 테스터긴 다 가지고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 LED를 갖다가 패키지를 불량난 걸 띄고 탈부착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핫플레이트가 필요하죠. 핫플레이트. 그 다음에 이제 그 크림납을 우리가 도포하기 위해서 물론 이쑤시개나 이런 걸로 해도 되겠지만은 보통 이제 많은 양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정량 토출기라 해서 그런 걸 갖고 있어요. 저도 갖고 있지만 그래서 잘 사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간편하게 이렇게 주사기 배럴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크림납을 넣어 가지고 요 핸드건 그죠? 이 건을 눌렀을 때 도포가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요건 뭐 저렴하니까 요 주사기 배럴총 같은 게 갖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귀찮으다면 그냥 여러분들 크림납을 그 이쑤시개 같은 거 있죠? 그런 걸로 찍어 가지고 그 패턴에다 붙여도 관계는 없겠죠. 근데 이제 뭐 다량으로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개를 동시에 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번거로운 일이니까 정량 토출기라든가 아니면 주사기 배럴총을 이용해서 크림납을 도포해 주는 게 좋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뭐 UV 본드하고 UV 램프는 갖고 있어야 그죠? UV 본드는 자외선을 쪼지 않으면 그냥 액상 상태로 있기 때문에 붙질 않아요. 그래서 UV 본드를 쓸 때는 반드시 UV 램프, 자외선 램프를 갖고 쪼여야 된다. 그죠? 그런 거죠. 자, 동영상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패키지 불량이라서 이 패널을 갖다가 우리가 이 제거할 때는 여기 TCP가 손상이 되지 않게끔 이 패널 바드 쪽에 TCP가 찢어지면 이 화면이 안 나오는 라인 디펙트 현상이 생깁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들어갈 때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 대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흡착기, 대형 흡착기가 있어요. 가격도 고가입니다. 허접한 거 쓰게 되면 흡착이 잘 안 되니까 뭐 어느 제품이라 말씀드리니 뭐 하겠지만 그 좋은 제품을 쓰셔야 되고 가격이 보통 20만원대 하죠.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약간 저하다면 일반 그냥 흡착기 갖고 써도 상관이 없어요. 모니터가 뭐 한 40인치 정도 되는 것들은. 그리고 뜯을 때는 굉장히 액정을 분리할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간단한 흡착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제거를 해요. 살짝 들어주고 안 되면은 여러 번 시도를 하죠. 자, 들어가지고 이 TCP가 찢어지지 않게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거. 그죠?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그 우리가 도강판이라 이런 그 반사 시트라든가 보호 시트를 갖다 제거를 하고요. 요걸 보관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게 손상이 되지 않는 그죠? 그런 그 데다가 보관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액정도 마찬가지고요. 깨지면 골치 아픈 거죠. 예. 자, 드러내면 이렇게 이제 여기에 뭐가 나타납니까? LED 바가 나타나죠. 얘는 보급형 직화 방식으로서 우리가 LED 바가 4개가 있는 그런 LED 바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포트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빨간색이 플러스고 검정색이 마이너스죠. LED는 반도체 소자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죠.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 거지 까꾸로 연결하게 되면은 그죠? 반대 방향으로 하게 되면 그죠? 이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안 들어오겠죠. 그죠? 자, 이래서 전반적으로 이 불이 동시에 쫙 들어오고 서서히 밝아지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여 중에서 하나가 다 들어왔는데 하나는 서서히 켜지거나 안 들어오는 것은 서서히 들어오는 건 진행성 불량, 안 들어오는 것은 패키지가 나간 거죠. 그죠? 요렇게 이제 체크를 해보고 요게 이제 한꺼번에 곤란한 사람들은 여기 단자들이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를 찍어보고 여기도 찍어보게 해서 요렇게 지금 LED가 다 정상이죠. 한꺼번에 쫙 들어오죠. 딱 들어오면서 서서히 밝아진단 말이죠. 근데 요 하나가 예를 들어서 서서히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은 진행성 불량이다. 갈아주는 게 좋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체크를 여러분들이 해봐야 된다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불량이 났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뭡니까? 지금 여기 이 반사 시트라고 얘기하죠. 이 반사 시트를 제거를 하고 여기 지금 LED 바 중에서 이 불량 난 거를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톡 건드리면 똑 떨어져 버려요. 예. 여기 UV 본드로다가 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요게 열이 받으면 얘가 견디게끔 그런 이제 UV 본드를 써야 돼요.
뭐 실리콘을 쓰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건 비추를 하고요. 이렇게 이제 핫플레이트를 이용하는 거죠. 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쭉 가하게 되면은, 그죠? 열이 어느 정도 떨어지죠. 이 핫플레이트는 뭐 한 8만원대면 사니까 여러분들이 자작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자작보다는 그냥 그 온도 센서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자, 떨어졌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양품 LED 패키지를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있다 그랬죠? 거꾸로 붙이면 안 들어와요.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서 그 부착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다 이제 크림납을 주사기 배럴청을 이용해서 적당량을 이렇게 해줍니다. 뭐 이쑤시개 갖고 해도 관계는 없어요. 그죠? 예. 이 크림납은 그렇게 꼭 위치를 정확하게 그 LED를 위치를 이렇게 정확하게 안 잡아주더라도 녹으면서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거든요. 녹으면서.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핫플레이트에다 놓게 되면 녹으면서 제자리를 찾아가요. 그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있는데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LED 패키지를 부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열이 막 받아갖고 이 PCB가 그죠? 이렇게 좀 탔죠? 이렇게 불량난 것들은. 그러면 이제 열이 받으면 쑥 녹으면서 붙어버립니다. 이제 이거 우리 확산 렌즈를 붙여야 되겠죠? 이게 UV 본드예요. 그죠? UV 본드를 한 방울씩 묻혀주고요. 떠는 확산 렌즈를 그 위치에다 똑같이 붙여줍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얘가 자외선을 쪼지 않으면은 얘는 굳질 않아요. 그냥 액상 상태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UV 램프 가지고 자외선을 쪼여주는 거죠. 요거를 이제 쪼일 때 어떤 분은 뭐 선글라스 끼고 한다는데 크게 뭐 이렇게 그냥 해도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이쪽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죠? 이쪽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거 할 때는 그냥 먼 산을 좀 바라보시면서 하는 게 좋겠죠. 많이 바라보면 안 좋으니까. 자, 이래서 한 글쎄 한 넉넉 잡고 한 30초? 예. 30초 40초 쪼여주게 되면 얘가 붙어버려요. 안 떨어지죠? 예. 안 떨어집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장착을 해서 이제 결합을 하면 되겠죠. 자, UV 본드하고 UV 램프는 뭐 어떤 분은 뭐 자외선이 강한 걸 쓰는데 그냥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셔도 뭐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써봤더니 괜찮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은 거기다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뭐 개조를 하고 그러시는데 그렇게까지 뭐 수고를 드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메인보드 양부 테스트 방법입니다. 그죠? 자, T콘 보드에서 이 T콘 보드가 있죠. LED 케이블을 분리를 해가지고 그죠? LED 케이블과 양부 판별 테스터기 사용할 LVD 컨버터, 이 컨버터에다가 얘를 연결하는 거죠. 자, 연결했을 때 이 VCC 방향을 잘 봐야 돼요. 여기 보면 VCC가 있고 여기 VCC가 있죠. 이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양면으로 있는 겁니다. 이 VCC 방향이 되게끔 이게 꽂아줘야 돼요. 그죠? 이게 만약에 꽂아서 전원을 넣었을 때 여기 불이 들어와야 정상인 거죠. 여기 정상인 거예요. 안 들어온다면 반대로 된 겁니다. 여기 지금 대부분의 LVD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VCC 라인이라는 거죠. 이게 빨간색으로 안 되어 있는 것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의심스러우면은 테스터기로 한번 찍어 보세요. VCC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 나오는 쪽이 바로 이제 VCC 라인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확인해서 우리가 이걸 전원을 넣었을 때 이렇게 불이 들어와야 정상으로 연결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AD 보드에 이제 전원을 인가를 해야 되겠죠. 그죠? OS 누르면은 그죠? 이 VCC LED가 점등이 되면서 그죠? 이쪽으로 이제 신호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컨버터를 메인보드 테스트 LED 스포트에 삽입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에 지금 신호가 일로 들어와서 액정에 지금 이 1900 FHD라는 게 나오면서 이 AD 보드는 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화면이 테스트가 안 되니까 저는 이제 신호 발생기를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여기 영상 신호를 한번 집어넣어 보면은 이제 여기 에이징 테스트 화면이 있기 때문에 얘로 테스트가 돌아가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제일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은 요 지금 LED 케이블에 맞는 컨버터를 그죠?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 보통 7개가 제공된다고 그랬는데 4개는 2K용, 3개는 4K용이니까 2K용 지원되는 이 케이블을 이 컨버터 보드를 여기에 맞는 거 그죠? 여기 맞는 게 있어요.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걔를 찾아서 우리가 여기 VC 라인에 불이 LED가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여기다가 LVDS 포트에다가 테스터에 꽂으면 그죠? 이렇게 테스트가 됩니다. 이 보드가 죽지 않으니까 1920, 1080 하면서 이렇게 이제 영상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PC 화면을 뭐 여기다 넣는다든가 아니면 저처럼 에이징 지그를 통해서 이렇게 넣어도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보드는 지금 뭡니까? 별도의 SMPS에서 그죠? 이렇게 전원이 공급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SMPS가 이렇게 되지 않고 SMPS하고 LED 드라이버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AD 보드가 통합된 보드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은 좀 테스트하기가 좀 더 좋겠죠. 그죠? 일단 전원이 여기 AD 보드에 공급이 돼야 동작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보드도 있는데 요즘은 이제 집적화 추세, 어떤 경량화 추세, 소형화 추세에 맞춰서 보드들이 이렇게 통합되는 그런 TV들이 많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좀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통합 보드들을 이렇게 보면은 SMPS, 그 다음에 LED 드라이버죠, 그 다음에 AD 보드, 메인 보드라고 그러죠. 이렇게 통합돼서 한 장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그죠?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런 보드는 좀 테스트하기가 좋겠죠. 왜냐면 그냥 전원만 220V 동안 꽂으면 되니까 이런 보드도 있습니다. 거의 이런 게 돼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죠? 참 뜯어보면은 너무 간단하다. 그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간단하게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2K ALVDS 2K 지원 여기 ALVDS 포트에 꽂는 그 연결 방법은요 어떻게 하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 이제 2K ALVDS 인터페이스 2K 지원 메인보드에 그 케이블을 갖다가 여기 지금 컨버터라고 그랬죠. 여기 맞는 컨버터가 있다 그랬죠. 7개 지원 제공되는 건 중에서 4개가 2K 지원 LVDS 2K 모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거를 그죠? 컨버터를 연결하고 그죠? 2K 버튼 모드를 눌러 그죠? 출력시키는 거죠. 깨질 경우는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리셋 버튼을 눌러가지고 다시 초기화한 다음에 2K 모드 버튼을 누르면 되겠죠. 여기서 4K 모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동작이 안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2K 모드하고 4K 모드가 있다 그랬죠. 2K 모드는 LVDS 방식의 인터페이스, 4K는 V/1 방식의 4K 포트이기 때문에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잘 구분해서 해야 되겠죠. 그죠? 자, V/1 4K 메인보드와 테스터기 연결 방법은 뭐 LG라든가 삼성이라든가 BOE라든가 A그룹의 4K 지원 메인보드 제품이죠.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컨버터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샀을 때 지원되는 4K 케이블 갖다 연결하는 거죠. 여기다가. 그래서 4K를 지원하는 그 V/1 신호일 때는 요 케이블을 바로 다이렉트로 여기 보면은 우리가 LVDS 포트하고 V/1 포트가 있는데 V/1 포트에다 연결하는 거죠. 그죠? 4K 지원 보드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4K 버튼을 눌렀을 경우는 이제 영상이 출력되면은 이제 정상이라고 보는 거죠. 요렇게. 예. 그다음에 이제 뭐 4K 지원되는 보드 중에서 이런 제품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컨버터를 통해서 우리가 아까 그 7개 제공되는 중에서 우리가 3개는 2K고 4개는 2K고 3개는 4K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케이블을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해야 된다. 그죠? 이렇게 컨버터를 연결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그죠? 이런 제품은. 그 다음에 이제 120Hz, 240에 듀얼로 되는 이제 4K V/1 이게 메인보드가 있어요. 이렇게 2개가 들어가는 이 케이블이. 그죠? 그런 것들은 그 7개 제공되는 그 컨버터 보드 중에서 그 3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듀얼 라인이니까 이렇게 꽂아 가지고 그죠? 이 고급 제품에는 이제 그 듀얼 모드가 지원돼 올레드 제품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있어요. 여기다 꽂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그 포트에다가 그 테스터기 포트에다 연결해야 되겠죠.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 듀얼 보드 같은 경우는. 자, 그럼 2K와 4K 지원 메인보드 식별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보면은요, 메인보드에 보면은 요렇게 LVDS 이 포트에 보면은 이 옆에, 그죠? 이 신호 라인 쪽에 이렇게 그 칩 콘덴서가 여러 개 솔더링 되는 게 있어요. 요게는 4K를 지원되는 V/1 인터페이스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4K를 지원되는 LVDS 방식하고 틀린 거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요 옆에 있는 그 칩 콘덴서를 보고 우리가 4K 지원하는 보드다, 아니다, 그죠? 그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2K다 그러면은, 그죠? 2K 지원된 ALVDS 신호 라인 그에는 이렇게 보통 칩 저항이 이렇게 솔더링이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신호 라인, 이렇게 들어간 신호 라인이 보이시죠? 여기에 이렇게 되는 걸 갖다가 우리가 2K 지원되는 보드다, 4K 지원되는 보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우리가 제너럴하게 구분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V/1 인터페이스는 뭔가를 얘기했죠. 이 2K LVDS하고 V/1 인터페이스 방식은 틀리다고 그랬죠, 그죠? 그죠? 그 요거는 고해상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새로 만드는 우리가 인터페이스 방식이다, 그죠? LVDS는 배사에서 옛날에 만들어 지금까지 현재 쓰고 있지만, 고해상도 TV 같은 거 4K에 8K 지원되는 보드는 LVDS 갖고는 우리가 신호를 갖다가 그 영상을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V/1이라는, 그죠? 그 인터페이스 방식을 새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갖고 구분한다. 자, TV 그 AD 보드가 불량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방법을 우리가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자, 먼저 전원을 꽂고요. 그죠? 전원을 인가해야 되잖아요. 얘는 지금 뭡니까? 통합 보드가 아니죠. SMPX가 따로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AD 보드로 공급되는 거죠. 먼저 T콘 보드에서 LVDS 케이블 꽂고 빼고, 그죠? 일단은 보통 다 12V가 들어가는데, 초보자 같은 경우는 이게 몇 볼트 VCC지? 패널 그 데이터 시트를 찾기 싫은 사람은 그냥 테스트하기 측정 한번 해보세요. 그죠? 그러면 간략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쪽이 VCC라, 지금 케이블이 빨간색으로 돼 있잖아요. 거길 찍어보면 12V, 그죠? 12V 나오네요. 그죠? 이 12V 패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이 많은데 이런 그 7개가 제공되는 그 보드 중에서, 그죠? 얘는 이제 2K 방식이기 때문에, 그죠? LVDS 방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VCC하고, 그죠? 여기 커넥터하고 맞는 걸 써야 되겠죠? 여기 VCC 라인을 같이 맞춰줘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OSD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전원이 공급돼서 여기 LED에 불이 들어와야 정상으로 연결된 겁니다, 이게. 자, 들어오죠? 예, 제대로 연결돼. 이게 불이 안 들어온다면 AD 보드 쪽에 문제가 있거나 까꾸로 연결된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요 상태에서 이제 뭡니까? 그 메인보드 테스터기에, 그죠? LVDS 포트에다가 얘를 꽂아야 되겠죠. 그죠? 자, 이제 이 지금 메인보드 테스터기 약간 개조를 제가 거쳤습니다. 좀 편하게 쓰려고. 자, 이제 그 테스터기에 전원을 공급하고요. 그죠? 전원을 공급하고, 자, 컨버터를 갖다가 이제 테스터기 LVDS 포트에다 꽂아야 되겠죠? 예. 요건 이제 4K 지원되는 메인보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여기 이제 4K, V바이어는 4K 지원되는 거고, 요건 이제 그 2K까지 지원되는 보드죠. 그죠? 연결하고, 일단 전원을 넣습니다. 그죠? 전원을 넣게 되면, 자, 액정의 기본 테스트 화면이 구현되고, 테스트 화면 자체에서 이 보드에 그 버튼을 눌렀을 때, 그죠? OS 버튼 눌렀을 때 지금 1900, 1080 풀 HD에 액정이다 그러고 우리가 표시가, 메인보드가 표시가 되죠. 그죠? 요것만은 부족하니까 제가 신호 발생기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신호를 가해 볼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 화면을 띄웠을 때 정상으로 나오는지 아닌지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자, 신호를 넣습니다. 자, 전원을 올리고요. 신호 발생기에. 요건 제가 배터리로 9V 배터리를 기동되어 있고 만들었어요. 출장 가서 쓰게끔. 자, 눌렀습니다. 테스트 화면이 제대로 나오고 있죠. 예, 이 지금 AD 보드는 정상입니다. 그죠? 이것도 불안하다 그러면 뭡니까? PC 데스크탑에 윈도우 화면을 띄워보면 더 정확하겠죠. 그죠? 예, 이 메인보드는 정상이에요. 문제가 없는 보드입니다. 자, PC에 그죠? 출력 그 영상 신호를 한번 넣어봤어요.
그죠? 제대로 지금 운영체제가 윈도우 10이 기동되고 있죠. 예, 윈도우 화면이 제대로 지금 나오네요. 그죠? 화면이 7인치니까 요것이 좀 약간 부족하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여기에 보면은 HDMI 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매장에 40인치를 가지고 있다든가 50인치를 모니터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다가 HDMI 포트를 연결해서 여기 있는 대형 화면에다가 연결하게 되면 이 화면이 듀얼로다가 이쪽에 큰 화면으로 구현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요 갖고도 충분히 테스트가 가능한 거니까 메인보드가 불량이다 아니다 판정할 수 있으니까 굳이 연결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이 메인보드는 정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판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TV를 놓고 봤을 때 PS 파트 쪽에 불량이냐 아니면 AD 보드 쪽에 파트 쪽에 불량이냐, 그래, 그죠? 액정 쪽에 불량이냐, 이런 걸 빨리 판정을 해서 수리 시간을 단축해서 여러분의 작업 공수를 줄여야, 그죠? 작업 공수를 줄여야 뭐 다음에 들어오는 그 또 대기하고 있는 그런 이제 고장 제품들을 빨리빨리 수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휘가 필요한 거죠. 그죠? 이 지휘가 없으면 전에도 늘상 하는 말이지만은 연장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 빨리 고장 요소를 빨리 그 판정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 연장이 없는 초보자다 그럼 뭡니까? 4주에 뵙겠습니다 창고에 처박아 두는 경우가 되겠죠. 그럼 뭡니까? 고객의 신뢰를 우리가 잃을 수가 있다. 빨리빨리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우리 그 지그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메인보드 테스트 지그에 대해서 사용 방법과 아울러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른 것 쪽에 그 참고하는 지그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가 도움됐으면요 구독, 클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